인류의 지성사를 송두리째 뒤흔든 한 권의 책, 바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저작이 한 천재의 번뜩이는 영감으로 하루아침에 탄생했을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인류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이 기념비적인 이론은 한 남자가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같이 이어온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습관들의 결정체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생명의 진실, 그 심오한 발견이 사실은 지루하리만큼 꾸준했던 일상의 반복에서 시작되었다는 역설적인 진실은 우리에게 작은 습관이 가진 진정한 힘과 위대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대체 다윈은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만한 거대한 통찰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삶을 따라가며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젊은 시절의 찰스 다윈은 우리가 아는 위대한 과학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의학을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마저도 열정 없이 방황하던 청년이었죠. 당시 그는 곤충 채집과 자연 관찰에만 유일한 흥미를 보이던 어찌 보면 무기력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뜻밖의 기회를 선물했습니다. 1831년 22살의 다윈에게 영국 해군 탐사선 비그로의 박물학자 자리가 제안된 것입니다. 이 5년간의 세계 일주 항해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죠. 대서양을 건너 남아메리카의 울창한 정글을 탐험하고 안데스 산맥의 웅장한 봉구리를 넘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태평양 한가운데 외롭게 떠있는 갈라파고스 군도에 발을 디디면서 다윈은 경이로운 자연의 다양성과 생명의 신비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그는 섬마다 부리 모양이 다른 핀치새들을 관찰하며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섬들에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거대한 코끼리 거북들이 섬마다 등딱지 모양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보며 그는 생명의 기원과 변화에 대한 근원적인 호기심과 탐구심의 씨앗을 가슴속에 품게 됩니다.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생명체는 그에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듯했죠. 그는 항해 내내 수많은 표본을 채집하고 꼼꼼하게 스케치하며 관찰 일지를 빼곡히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훗날 그가 위대한 이론을 정립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되었지만 당시의 다윈은 그저 자신의 호기심을 좇는 젊은 탐험가에 불과했습니다. 1836년 5년간의 긴 항해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다윈은 더 이상 방황하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비그로에서 얻은 방대한 자료와 함께 풀리지 않는 생명의 수수께끼에 대한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런던 교외의 한적한 시골 마을 다운하우스라는 곳에 정착하여 외부와의 교류를 최소화하고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무려 20여 년간 그는 놀랍도록 꾸준하고 집요하게 자신만의 작은 습관들을 반복하며 위대한 통찰의 씨앗을 키워나갔습니다. 다윈의 하루는 정원에서의 관찰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정원을 거대한 실험실이자 생태계 연구의 장으로 삼았죠. 지렁이의 움직임 하나, 식물의 성장 과정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심지어 지렁이가 흙을 어떻게 이동시키는지 연구하기 위해 정원 한쪽에 큰 돌을 놓아두고 수십 년간 그 변화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견사소해 보이는 관찰들은 그에게 생명체와 환경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안겨주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나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탐정 같았다고 할까요? 정원 구석구석에서 발견되는 작은 생명체들 속에서 그는 거대한 자연의 법칙을 읽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중요한 습관은 바로 편지 교환이었습니다. 다윈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지질학자, 식물학자, 동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지적 교류는 그의 시야를 넓히고 자신의 이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답변, 논쟁과 토론이 편지라는 매체를 통해 활발하게 오고 갔죠. 이는 고독한 연구자의 삶 속에서 그가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지식을 확장하는 중요한 창구였던 셈입니다. 꼼꼼한 기록 습관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비글호 항해 때부터 시작된 방대한 양의 연구 노트를 작성하고 채집한 수많은 표본들을 분류하고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훗날 종의 기원을 지필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증거와 농어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차에서 다윈의 나머지 작은 습관들과 그 습관들이 자연 선택이라는 핵심 개념으로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어졌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듯 다윈은 자신의 정원에서 또 서재에서 끈기 있게 탐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았죠. 수많은 전문 서적을 탐독하고 밤늦도록 깊은 사색에 잠기며 때로는 몇 년씩 걸리는 고된 실험을 직접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식물의 교배 과정을 면밀히 살피며 유전의 미묘한 원리를 파고들었고요. 정원 한편에서 묵묵히 움직이는 지렁이들을 관찰하며 토양 형성의 놀라운 비밀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반복된 그의 모든 작은 행동들은 마치 거대한 직물의 시실과 날실처럼 촘촘히 얽히고 설켜 다윈의 머릿속에 생명에 대한 거대한 그림을 서서히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특히 그의 깊이 있는 사색은 영국의 경제학자 멜서스의 인구론을 접하며 더욱 날카로운 통찰로 이어졌습니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모든 생명체가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다윈은 비그로 항해에서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수많은 생명체들의 변이와 적응 현상들을 이 경쟁이라는 새로운 틀 안에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파고스 핀치사의 부리 모양이 각기 다른 먹이에 맞춰 절묘하게 달라지는 모습, 사막 식물이 척박한 건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잎사귀를 변형시키는 놀라운 방식들, 이 모든 생명의 다양성이 결국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개체가 살아남아 후손을 남긴다는 하나의 강력한 원리로 수렴되었죠. 바로 이 놀라운 통찰, 인류의 세계관을 뒤흔들 자연 선택이라는 핵심 개념이 다윈의 20년간 이어진 고독한 탐구 끝에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윈은 이 혁명적인 이론을 선뜻 세상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회적 파장과 거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크게 우려했던 것이죠. 그렇게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의 서재 깊숙한 곳에서 자연 선택 이론은 조용히 숙성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때를 기다리는 거대한 폭풍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58년 여름 런던 교회 다운하우스에 머물던 다윈의 평온했던 일상은 한 통의 편지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맙니다. 멀리 말레이 제도에서 날아온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라는 젊은 박물학자의 편지였죠. 그 편지 속에는 다윈이 수십 년간 갈고 닦아온 자연 선택, 이론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공들여온 아이디어를 훔쳐본 듯한 강렬한 충격과 함께
다윈은 이제 더 이상 이 진실에 대해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자신의 방대한 연구 결과를 세상에 공개해야 할 기로에 선 다윈은 깊은 번민과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지식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러나 동시에 인류의 지성사를 바꿀 위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그는 망설임을 뒤로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펜을 쥐고 자신의 모든 지적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비그로 항해의 관찰 기록, 수많은 편지 교환 속에 치열한 논쟁, 정원에서의 끈기 있는 실험 결과 등 그 모든 자료와 깊은 사색이 한데 모여 종의 기원이라는 역사적인 저술로 폭발적으로 응집되기 시작한 것이죠. 마침내 1829년 11월 24일 찰스 다윈의 기념비적인 저서 종의 기원이 세상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은 출판과 동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기독교적 세계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서양 사회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다윈의 혁명적인 주장에 가히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진화해 왔다는 주장은 종교계는 물론 철학, 과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거대한 논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은 인류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생물학은 물론 모든 학문의 지평을 넓히는 위대한 도약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찰스 다윈의 20년간 이어진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지적, 빅뱅이 인류 역사에 그 서막을 알린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죠. 찰스 다윈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위대한 업적을 되돌아보는 역사적 기록을 넘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당장 눈앞의 성과에만 조급해하기보다 매일 꾸준히 이어가는 지극히 작은 행동들이 어떻게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그의 정원을 거닐던 작은 발걸음, 현미경을 들여다보던 끈기 있는 시선, 그리고 빼곡히 채워나가던 연구 노트의 한 줄 한 줄이 결국 인류의 지평을 넓히는 거대한 숲을 이루었듯이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어떤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곧 위대한 변화의 씨앗이 될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